그래도 조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는 사실 그 기사를 봤어요. 이제 그 예전에 국내에서 코치하셨던 일본 사람이 썼던 글을 아마 SNS에서 봤나 기사에서 봤나 한데 아직 그 작년 대표팀이었나 작년 WBC나 그때 얘기 보면서 아직도 대표팀 명단에 류현진, 양현종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토. 네, 그 기사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대표팀이 이제는 일본보다 30년은 뒤져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글을 보면은 이제 발끈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근데 분명히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뒤떨어졌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더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대표팀은 젊은 선수들도 꾸려졌고 이 선수들이 점점 커나갈 거다라는 면에서는 이번 경기 의미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점점 이제 세대 교체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뭐 했던 뭐 우리 아시안 게임 비롯해가지고 뭐 올림픽도 있지만 이제 WBC는 그래도 좀 정예 멤버로 많이 꾸려질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좀 최대한 좀 어린 선수들에게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려는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 선수들이 이 도쿄돔을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갔다 온 선수들한테 물어보면은 확실히 들어갔을 때의 어떤 그 웅장함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뭔가 압박을 또 느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익숙해진다면은 좀 더 자신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아직 지금 대표팀에는 도쿄돔을 경험하지 못한 선수들도 꽤 있거든요. 네. 이 선수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뭐 예를 들면 잔디 하나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꾸려졌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궁금해하는 것을 보면서 한번 갔다면 좀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를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년 전에 APBC 때문에 도쿄돔을 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수들이 다 젊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못 해봤던 경험들을 이제 했던 선수들이 이제 다 좀 새롭고 좀 그런 느낌들을 다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 대표팀도 굉장히 좀 젊은 대표팀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평가전을 하고 다음 이 WBC를 치르는 것과 평가전 없이 들어가는 건 사실 또 느낌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서 저는 뭐 결과를 얻으면 좋은데 일단 그런 적응, 그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제 얻고 경험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 2차전 경기 내용 뭐 아까 사실 단장님 말씀이 일리가 가장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전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말도 있고 사실 체코와 우리나라의 격차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실례긴 합니다만 웜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조금 계속 이제 되뇌일 수밖에 없는 거는 세 글자 김서현. 네, 김서현 선수가 나와서 이제 부진한 투구를 보였고 또 이제 우리 대표팀 두 경기에서 유일한 실점인 2실점을 김서현 선수가 올렸다는 거. 이 지점은 뭐 비단 한화를 떠나서 우리 대표팀이 넘고 가야 할 숙제 아닌가요? 김서현 선수를 위해서 기용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대표팀 경기를 아무리 평가전이라고 해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도쿄돔에서는 좀 나오기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전에 이제 류지영 감독이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너무 많은 관심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제 2차전에서도 김서현 선수가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는 거의 모든 관중이 김서현 선수를 이제 연호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려고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김서현 선수에게는 좀 부담이 됐을까라는 어떤 반대적으로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김서현 선수가 스스로 사실은 극복하지 않으면은 저는 앞으로의 어떤 커리어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단장님 말씀처럼 때로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부담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승환 선수가 이번에 MBC 해설을 했잖아요. 저는 오승환 선수가 말하는 거 되게 공감을 했거든요. 이게 직구만 던지는 거예요. 근데 폼 자체가 완전히 좀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서현이 무서웠던 거는 슬라이더 변화구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직구 155로에 던지는 게 무섭다기보다는 그것도 무섭지만 변화구를 던지면서 완급 조절을 할 때가 무서웠던 건데 이날 그냥 직구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게 멘탈 문제냐 이거죠. 음. 부담감 문제가 아니고 포수가 이제 그 오승환 선수도 해설하면서 포수가 왜 변화구 유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지만 그때 포수가 조용호 선수인데 변화구를 던지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수가 그 생각 안 했겠냐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게 멘탈이나 부담감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이 기량의 문제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오승환 선수가 해설하는 거 되게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처럼 어제 김서현 선수 투구 기록을 보면 다 직구예요. 그러니까 전공이 다 직구였고 최고 구속이 156이 찍혔거든요. 근데 1이닝도 못 채우고 내려갔다는 건 사실 직구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거를 아마 본인도 확인을 했을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부분을 과연 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근데 이게 뭐 지금 뭐 워낙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뭐 오승환 의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좀 스스로 좀 극복하고 좀 이겨내야 되는 그런 좀 성장통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 상대가 체코였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리고 상황이 뭐 그렇게 되게 나쁜 상황도 아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야구 팬을 떠나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저 어린 친구가 어린 선수가 이 과정을 이 가을이 좀 덜 추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생방인 것 같은 녹방 같은 그런가요? 다 댓글 보고 있습니다. 네, 다 네.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 제 패딩 얘기하시는데 이거 뭐 비싼 패딩 이러시는데 캐나다에 있는 사람한테 직구해서 샀습니다. 오. 여러분 이거 뭐 그 뭐야 캐나다 구스예요? 오. 캐나다 구스는 아니고 무슨 아크테릭스라고 뭐지 등산복 브랜드인데 아. 여러분 직구로 사시면 하고 캐나다에 세일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직구로 사시면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정보를 알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으로 갑니다. 네. 또 교dom으로 건너가서 이제 이제 그 이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또 양일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일본 대표팀은 아무래도 일본 프로 야구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주축으로 꾸려지겠죠.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뭐 메이저 리거들이 바로 투입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평가전이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자국 선수들 위주로 구성을 하겠다. 이미 저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일본은 좀 그동안 평가전을 대체적으로 좀 자국 선수들 위주로 꾸려서 내세우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다만 이제 투수 중에 뭐 이토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뭐 컨디션 문제로 이번에는 대표팀에서 활약하지 않는다. 요 정도는 좀 알려진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제 오늘 좀 평가전이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네. 히로시마와의 좀 평가전이 있었는데 이겼습니다. 뭐 당연히 이겼죠. 이겼는데 결과가 14대 1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투수 쪽에서 좀 부진이 있었는데 그 좌완 투수 스미다 선수가 9실점을 좀 기록을 했다고. 근데 이게 그래도 안 내렸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이 부분이 뭐 현지에서 나온 얘기는 뭐 공인구 그 다음에 피치클락. 피치클락이 좀 이제 좀 빠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KBO보다 좀 빠르게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 평가전 그리고 또 앞으로 이어질 WBC에서 투수들이 좀 그 부분을 좀 적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그럼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안 나오나요?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지금 그 대표팀 소집돼서 참가하는 선수가 일본 대표팀에 있나요? 일본도 국내 선수들로만 그쵸. 나가고 지금 예. 이 시기는 참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내년에 이제 3월 본 경기에서는 당연히 합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뭐 걔네들이 오면 다른 팀이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니까. 얼만큼 또 예. 참여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왜냐면 일본에서도 지금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는 또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팀이 되겠죠. 그 친구들은 또 다른 팀이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 한일전 두 경기 우리나라 선발 투수는 누구로 예상을 하시나요? 곽빈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요? 곽빈 좋았으니까. 사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체코의 두 경기 치르면서 뭐 원태인 선수나 문동주 그다음에 손주현 선수 등은 아무래도 이제 좀 포스트 시즌 마지막까지 경기를 많이 치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등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본전에서는 이 선수들이 조금이나마 좀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한일전 그리고 이제 지금 야구 대표팀 평가전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빨리 질문 남겨주시고요. 뭐 혹시 덧붙이신 말씀 있으시면은 있으신 분 이야기만 듣고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뭐 이대호 위원도 아마 이번에 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투수들이 정말 젊은데 좋다.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치고는 굉장히 선수들이 좀 씩씩하게 던지는 그런 느낌은 좀 들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평가전이긴 하지만 뭔가 수학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젊은 투수들이 좀 그렇게 좀 뭐 평가전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 좀 낯선 선수들을 상대로 그래도 좀 소득을 얻었다. 네. 좀 그 부분은 그래도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질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런 평가전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이 대표팀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조금씩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번에 체코와의 1차전을 바로 전에 회식 자리를 KBO에서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사실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표 선수가 나가서 우리 좀 회식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끈끈하게 좀 결속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KBO 측에서 먼저 이런 자리 한번 마련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실제로 여기서 그동안에 많이 못했던 얘기들을 하면서 선수들끼리 굉장히 많이 좀 친해지고 그동안 이제 노하우 있잖아요. 네. 뭐 A라는 팀에서는 저 B팀의 저 선수가 굉장히 궁금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교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 방송 이제 본격적인 본 콘텐츠 FA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들이 몇 가지 올라와서 질문을 빠르게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M 블랙님께서 근데 마이너에 있는 우리나라 애들은 못 쓸 정도로 형편없나요? 대만 대표팀은 마이너 출신 많던데 지금 평가전에서 못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나오기는 좀 왜 구단 허락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구단이 지금 이 시기는 허락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네. 마이너에서 뛰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구단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알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있거든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존이 좀 걸려 있는 문제라 지금 오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장님, 이로운 선수는 고등학교 때도 잘했나요? 그렇죠. 네, 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격도 좋았던 선수예요. 네. 네, 타격도 좋은 선수고 저학년 때부터 잘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고3 때 약간 조금 그러니까 부상까지는 아니고 네. 이게 조금 이렇게 좀 팔꿈치인가? 피로도? 뭐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조금 막 논란이 있었는데 워낙 야구 잘했던 선수죠, 이 선수. 그 알겠습니다. 멘탈이 진짜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제 생각에는 투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연히 실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좀 빠르게 잊고 자신의 페이스를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로운 선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크게 봤습니다. 네. 선발로도 잘할 것 같아요. 선발로 뽑았던 선수거든요. 네. 시저 왈님께서 솔직히 딱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미국 가나요? 누구요? WBC. 본선 가냐고. 미국 간다. 네. 가나요? 가나요? 이거 승부 예측 비싼 거잖아요. 네. 이거 제가 못 맞추는 거 다 알면서. 그래도 뭐 각자 네? 뭐 타당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이거 제가 먼저.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거는 못 간다고 지금 여기 있는 세 명 다 이 매국노들이 이 세 명 다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뚜껑은 네. 열어봐야 네, 알겠죠. 예, 일단은 이번 주말 있을 평가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